53번은 인지행동 상담에서 이제 A, B, C, D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기초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사례에 잘 나옵니다. 사례. 만약에 그 사례가 이 내담자 청소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가 문제라고 판단이 됐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앨리스의 A, B, C, D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자, 상담자로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상담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겠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모범 답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워밍업입니다. 앨리스의 합리 정서행동 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을 A, B, C, D 모델로 간단히 도식화할 수 있다 했었죠. 앞에서 배웠어요. 이 도식에 의하면 사건 A가 C의 정서나 행동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사건 A에 대해서 개인의 신념 체계인 바로 B가 C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B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발견하여 이를 철저히 디스퓨트, 논박함으로써 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바꾸어주도록 시도하는 것이 바로 합리 정서행동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본론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행동 상담의 ABCD에 기초해서 단계별 치료 계획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면접에서 나왔던 것이라면 이 사례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상담자, 치료자를 다 상담자로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떠한 비합리적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재빨리 찾아내서 이를 내담자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비합리적이고 자학적인 사고방식과 태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의 핵심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내담자의 신념이 어떻게 심리적인 고민과 정서적 혼란의 원인이 되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담자의 신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비합리적 신념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이 사실은 내면화된 자기 독백의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깨닫도록 인도하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머릿속의 신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인데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신념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이것은 상담자가 하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신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해 보도록 자기의 사고방식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신념 체계인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사고로 바꾸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간단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기 있죠? 사고방식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죠.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신념을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준다.